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정양도소득세법 1편에 이어서 제2편 개정양도소득세 보충 문답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관련해서 이미 1편에서 언급을 다 했었습니다만은 먼저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를 포함하지 않고 요것은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한다. 자, 아까 1편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죠. 자, 다음에 2번요. 1세대 1주택자가 21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느냐. 자,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자, 1주택에다 플러스 조합원 입주권. 자, 2주택이 일시적으로 되었을 때 이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시행령에 규정을 했죠. 1월 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따가 뒤에 자세하게 분양권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4번은 넘어가고요. 우리 5번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년 미만과 2년 미만 보유했을 때의 개정 전과 개정 후. 자, 이렇게 나누어서 세액 산출된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아주 단기적이죠. 이때 기본공제 250만원, 자, 개인당 1과세년도 한 번에 한해서 250만원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 표준이 4억 9,750만원이 나옵니다. 자, 개정 전에는, 즉 올해 5월 31일까지는 이 세율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40%입니다. 그래서 1억 9,90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그런데 개정 후에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하기 때문에 70%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무려 3억 4,825만 원이 산출세액이 나오고 개정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니까 1억 4,925만 원이라는 세액을 더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단기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세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더라도 사실상 큰 실익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했을 때에 우리 개정 전에는 똑같이 이제 양도차익을 5억으로 보고요. 그리고 공제도 똑같이 250만 원씩. 그래서 과세 표준도 같이 4억 9,750만 원이 됩니다. 자, 주택과 입주권은 우리가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기본세율로 가죠. 현재. 그래서 1억 7,36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5억의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의 세금이 1억 7,360만 원이요. 근데 개정 후, 즉 6월 1일부터는 이게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60%의 그 세율이 따라붙죠. 그러다 보니까 60%의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2억 9,850만 원이라는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래서 개정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1억 2,490만 원이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1년, 2년 이렇게 단기 보유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큰 실익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뭐 그 주식이라든지 요즘에 주식이 막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주식에 또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주식에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한번 위험해지기 시작하면 상당한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 타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옮겨가기도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단기의 이동은 사실상 보유 기간은 이제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의 이동 상황이 상당히 앞으로 예의주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여기에서 깊게 들어가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이제 총평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6월 1일 이후 전과 후에 양도했을 때 이때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조건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다주택자가 즉 2주택자나 또는 3주택 이상자 되시는 분들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이거는 이제 주택, 입주권, 분양권 다 해당이 되겠죠. 이것을 양도를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먼저 2주택을 보시게 되면은 5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했을 때 양도 차익은 5억 원으로 가정하고요. 그렇다면 과세 표준이 4억 9,750만 원이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기본공제 250을 뺀 과세 표준입니다. 자, 2주택자는 과세 표준이 4억 9,750만 원이니까 과세 구간이 40%에 들어가요. 그래서 40%에다가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0%의 추가 과세가 현재는 붙죠. 그래서 2억 2,335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6월 1일 이후에는 4억 9,750만 원이 40% 구간에 들어가고 거기다 추가 과세가 20%가 되죠. 즉 10%가 늘어나 버리죠. 그죠? 10%가 늘어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2억 7,310만 원이 돼서 6월 1일 이후에는 약 5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낸다. 국가에 헌납하는 거예요. 자, 다음 3주택을 한번 볼까요? 3주택일 때는 5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요 4억 9,7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돼서 40% 구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20%의 추가 세율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억 7,310만 원을 내게 되는데 6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자, 과세 표준 4억 9,750만 원에 그리고 요것이 구간이 40%에 들어가죠. 그리고 30%의 추가 과세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 추가 과세를 한다는 얘기 자체는 벌써 2년 이상 보유를 해서 2년 이상요. 보유를 해서 기본세율로 구간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기본세율로 6에서 45% 구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6에서 45%. 예.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보니까 엉망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40%에 30%를 합해 보니까 70%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자가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무려 70%. 따지고 보면은 또 최고 세율 구간이 45%까지 올해는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6에서 45%예요. 자, 45% 플러스 30% 하게 되면은 75%라고 하는 최고 세율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하루 동안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뭐 검토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갖고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하루 만에 그냥 뒤집어져 버렸죠. 아닌 걸로. 정부 여당에서는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마 눈치를 좀 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좀 지켜봐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쯤에서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문제가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정책의 오류가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다라면은 지금이라도 뭐 선거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하지만 일단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 이상의 어떤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외에도 사실 조정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쉽게 조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 당위성은 분명히 조정을 해야지만 시장이 지금이라도 조금씩 제대로 소통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다음 중과세율 적용 관련해서 한번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이에요. 근데 그걸 취득한 다음부터 1년도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비과세 받으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 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지나고, 즉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요건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는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죠. 요건이 맞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이건 중과세 문제예요.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중요한 포인트 나왔죠? 다시 보시면은, 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만큼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8번.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을 했답니다. 그리고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완공이 되었대요. 근데 완공된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짜리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날짜가 중요한데요. 요 날짜가 바로 2018년 9월 13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9.13 대책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9.13 대책.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9월 13일 이전에 취득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9월 13일 이전 취득계약과 또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명의로 계약 당시 기준을 판단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9번 보시면은요. 분양권을 2021년 3월 2일에 보유를 취득을 하고 그래서 하나를 보유를 하고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A씨 보니까 여러 개 갖고 있죠. 서울 송파구에 하나, 기준시가 6억. 경기도 성남에 1주택, 기준시가 2억. 대전 유성구 분양권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3월 2일 취득을 했다라고 보면은 일단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러고 네 번째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 원. 자, 이 구례가 중요합니다. 전라남도요. 여기는 자 1번과 2번, 3번은 전부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4번에 있는 이 전라남도 구례는 수도권 등 외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 요거 이제 나중에 다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등 외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는 즉 3억 원 이하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 사람 A씨는 3개의 주택이 되는 거죠. 4개가 아니고 3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가 줄어들어서 여기 이거라든지 1번이라든지 어느 하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3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요거 2번하고 3번하고 4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개의 주택이 됩니까? 자, 요거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고요. 얘도 주택수에 들어가고 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죠. 그럼 A씨 같은 경우 이제 2개의 주택이 되는 거죠. 2개.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이거는 이제 1편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례를 좀 하나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례.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랬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받습니다만은 9억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은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가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억짜리, 30억짜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유와 거주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각기 다릅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양도가액 20억, 양도차익 10억. 양도차익 10억 올라가는데 많이 있죠, 그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는데, A씨는 10년 이상 보유했고, 10년 거주를 했고요. B씨는 10년 보유했는데, 2년을 거주했습니다. 2년요.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2년 거주했을 때, 5년 거주했을 때, 7년 거주했을 때, 10년 거주했을 때, 자, 여기에 따라서 산출액이 달라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년 보유에 2년 거주했을 때는 1억 6,400만 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요. 7년 거주했을 때는 3억 7,400만 원, 그리고 10년이었을 땐 4억 4천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10년인데 거주기간이 이렇게 짧을 때는 공제하는 액수가 이렇게 적어져 버리죠. 1억 7,600만 원.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개정된 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무려 8,833만 원을 내서 증가액이 6,5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5년 거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는 6,325만 원을 내고 무려 4천만 원 이상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다음 7년 거주했을 때, 즉 10년 보유에 7년 거주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4,653만 원을 내서 한 2,300여만 원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2,273만 원을 내게 돼서 그거는 변동이 없는 거죠.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